붓을 풀러온 우지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제 말도 안 되는 중고차 딜러 얘기를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전 영상에서는 이제 제가 차를 사고 있었던 한 2달 안에 있었던 일들이고요. 그러고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다 고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그 비슷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시기에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범퍼를 긁은 거죠. 그래가지고 범퍼가 떨어졌는데 이제 이게 한쪽만 이렇게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범퍼를 고치기는 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고치기는 싫고, 그리고 그분도 저한테는 뭐 범퍼나 이런 거를 새 거로 바꾸거나 하려면 거의 뭐 싸야 600불이고 뭐 7, 800불은 기본으로 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싸서, 그래서 그분한테는 이제 더 이상의 거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던 찰나에 혼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집주인이랑 같이 살았는데 그 집주인분한테 얘기를 하니까 집주인분이 본인 친구, 그러니까 본인 지인 중에 그 메카닉이 있다, 그래서 그분한테 가봐라 해가지고 소개로 갔죠. 그래서 덕분에 소개여서 더 싼 값으로 이제 해주셨어요, 수리를. 그래서 범퍼를 고쳐달라고 맡기고 픽업을 하러 간 날 저를 보자마자 딱 그러시는 거예요. 너 이 차 어디서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첨사이드에서 샀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차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닌데? 이러는 거죠. 그래서 뭔데? 하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가 이 차가 홀 리페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저도 몰랐는데 호주에서 보통 차 도색하는 것도 가격이 비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홀 리페인트가 되는 경우가 웬만해선 2개밖에 없대요. 첫 번째는 썬번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차가 거의 폐차 직전의 차여서 찌그러지거나 벗겨지거나 해서 리페인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의 차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은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리페인트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래, 난 들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끝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범퍼가 고장이 났으니까 범퍼를 뗐을 거 아니에요. 범퍼를 떼니까 그 안에 있던 충전재, 스티로폼 충전재가 다 부셔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 차량이었던 거죠. 그 충전재가 다 부셔질 정도에. 그래서 이제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사고 차량이었는데 그냥 외관만 멀쩡하게끔 펴놓고 리페인트를 해서 판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추측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메카닉한테. 나 이 차 살 때 RWC랑 PPSR 다 확인하고 샀다. 다 깨끗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 RWC도 조작할 수 있는 거 몰라? PPSR도 조작하려면 조작할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해주신 말로는 RWC가 나오면 안 되는 차량인데 딱 RWC가 나오기 직전 나올 수 있을 만큼만 고쳐놓고 차를 팔거나, 아니면 정말 나오면 안 되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줘가지고 RWC가 나오게 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대요. 많대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 또 PPSR도 나중에 이제 메카닉이랑 다른 차를 사면서 이제 여기저기 들은 바를 정리를 하면 이제 대물 아니면 대인 사고면 보험을 당연히 부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보험이 있으면, 아니면 뭐 제가 보험이 있으면 당연히 보험 기록에 남겠죠. 근데 차 주인이 보험을 안 들어놨거나, 아니면 대인이나 대물 사고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나, 뭐 나무를 들이받거나 캥거루를 들이받거나 해서 보험사를 부를 정도는 아니었거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의 경우의 상황들이 되게 많은데, 어쨌거나 뭐 보험을 안 불렀던가 아니면은 보험을 부를 정도가 아닌 정도의 차 사고였거나, 아무튼 그런 차들이면 PPSR 기록이 안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본 PPSR이 깨끗했겠지만 그게 진짜 깨끗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러면 나는 정부에서 내주는 서류도 못 믿겠는데 내가 그럼 뭘 믿고 앞으로 차를 어떻게 사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참 트리키하죠. 근데 이거는 뭐 한국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요. 아무튼 그래서 PPSR이나 RWC도 완전히 100%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없는 차면 절대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사실, 알고 싶지 않았던 사실까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보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 메카닉 분이. 그러면서 하나가 더 있어 이러더니 왼쪽 조수석 앞에 범퍼랑 휠 사이에 원래 프로텍터가 있어요. 큰 플라스틱 프로텍터가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에? 무슨 소리야? 하고 봤더니 진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범퍼 안에가 다 보이는 거죠. 이거는 제 잘못이기도 하죠.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못했으니까. 그것까지 확인해야 되는 줄 몰랐어요. 아무튼 거기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메카닉이 얘기해준 이 세 개가 다 저는 처음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났죠. 그래서 그 딜러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안 받죠. 그래서 문자로 엄청 길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 개를 얘기하면서 너 이거 세 개 다 나한테 고지 안 했지? 그러고 너 나한테 600불 돌려줘야 되는데 돈 안 돌려주고 있지? 그리고 내가 차를 살 때부터 얘기한, 거의 매주 얘기한 영수증이랑 수리 내역 여태까지 안 주고 있지? 그러니까 나는 너랑 더 이상 신뢰관계가 없다. 신뢰가 없으니까 너한테 돈 돌려달라. 내일 자정까지 내가 요청한 영수증 수리 내역 600불 다 돌려줘라. 너 만약에 이거 안 돌려주면 나도 내 권리 찾겠다라고 해서 문자를 보내요. 그게 월요일이었고 목요일까지 제가 시간을 줍니다. 왜냐면 연락이 없었어요. 답장도 없었고 목요일까지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혼맘한테 상황 설명을 하니까 혼맘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랬더니 혼맘이 이제 여기저기 전화해서 저한테 무슨 사이트들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트들에 그 사람 너가 신고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사기꾼들은 이런 데다 신고한다고 하면은 바로 돈 준다. 그러니까 너도 한 번 더 얘기를 해봐라. 그러고도 연락이 안 되면 신고해라. 해가지고 목요일에 제가 연락을 합니다. 너가 나한테 답장 안 하는 거 보니까 내 맘대로 처리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너를 이 사이트에다가 널 신고할 거고, 한국 커뮤니티에다가도 널 글 쓸 거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너 같은 스캐머들 찾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도 너 리포트 할 거야. 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목요일에. 그랬더니 1시간 만에 답장이 옵니다. 답장이 아니라 전화가 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세 개에 대한, 제가 얘기했던 그 세 개에 대한 변명을 하는데, 첫 번째, 홀 리페인트 된 거 자기는 못 믿겠다. 홀 리페인트 된 거, 이거 아니야, 이거야. 이거라고. 아, 아무튼 홀 리페인트 된 거 알려면은 차를 다 부품까지 까봐야 하는 건데, 그 메카닉이 부품까지 정말 다 까봤다고? 아닐걸? 난 그거 못 믿겠는데? 라고 하고 빡빡 우기고, 두 번째 범퍼 안에 스티로폼 깨진 거. 인스펙션 하는데 누가 범퍼까지 다 까보면서 차를 인수를 하냐? 당연히 자기는 몰랐다. 세 번째, 그 앞에 프로텍터 없던 거 저보고 내가 차 인수해서 너 줄 때까지만 해도 무조건 있었다. 내 탓 아니다. 네가 운전하다가 까진 거 아니냐 이러는 거죠. 근데 그게 제 요만한 나사도 아니고 제 몸통만한 플라스틱인데 제가 운전하다가 빼졌거나 아니면 뭐 주차했는데 갑자기 그게 빠졌거나 하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몰랐겠어요? 당연히 소리가 엄청 컸을 텐데 그게 도로에 굴러다니면 제가 당연히 알았겠죠. 근데 자기는 무조건 아니래요. 자기가 저한테 줄 땐 무조건 있었대요. 그래서, 됐고, 다 됐고, 나 네 말 못 믿겠고, 나 니한테 지금 더 이상의 신뢰가 없으니까 네 말 하나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다 됐으니까 돈이나 달라. 돈이랑 내가 요청했던 영수증 수리 내역이나 달라. 했더니 자기가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도 되냐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네가 신고하고 싶으면 다 신고하고 글 쓰고 싶으면 다 써라. 근데 난 떳떳하다. 나는 사기꾼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럼 네가 그렇게 떳떳하면 월요일에 내가 문자 보냈을 때 연락했어야지. 왜 내가 신고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연락하냐. 응? 그랬죠. 그랬더니 뭐 그때 너가 보낸 문자로 봤을 때는 너가 너무 감정이 격해 보여서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입으로 설사를 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처리한다. 네가 진짜 떳떳했으면 월요일에 내가 돈 보내라고 했을 때 진작에 돈을 보냈어야지. 나는 내 눈에는 사기꾼으로밖에 안 보여요, 아저씨.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끝까지 자기는 사기꾼 아니래요. 그래서 알겠고 돈 보내세요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돈을 결국 받았는데 수리 내역이랑 영수증은 여지까지 못 받았습니다. 그냥 안 받기로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집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돈 받았냐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해줬더니 딱 제 얘기 듣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걔 명의로 된 계좌로 받았어? 아니면 ATM 기계로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ATM 기계로 받았는데? 이랬더니 와, 그 새끼 진짜 똑똑한 스캐머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제가 나중에라도 걔를 리포트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했을 때 ATM 기계로 하면 본인 명의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추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똑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마음이 한 게 걔 한두 번 아니었을 거다.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네. 지금이 처음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각 잡고 사기치려고 했던 새끼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돈은 받았고 그 사람과의 거래와 그 사람과의 연은 끊겼지만 제가 그 차를 판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차를 운행하면서 계속 문제가 나왔고 저는 계속 제 돈 들여가면서 그 차를 계속 고쳐왔었어요. 그래서 뭐 범퍼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있었던 문제들도 다 제 돈 들여서 고쳐서 사실 그 차 산 돈 플러스 제 수리비까지 하면 사실 10,000불 넘어요. 10,000불 넘고 그래서 거지였습니다. 그 차 고치지 말도 안 나네. 그 차 고치는데 돈을 다 써서 거지였고요. 아무튼 그 차에 들어간 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차를 그냥 폐차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들어간 돈이 너무 많으니까 아, 이거를 진짜 폐차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이제 두 번째 차를 사면서 그때는 이제 딜러한테 안 절대 높. 그래서 이제 소개받은 메카닉 데리고 이제 동행을 해서 차를 사면서 제 얘기를 했어요. 이전 차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다. 폐차를 할지 고민이다 했더니 제 차를 봐주셨어요. 근데 RWC 충분히 나오겠는데요 해가지고 정비소를 갔죠. 그랬더니 RWC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간당간당하게 나오는 차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너무 잘 나올 수 있는 차인데 왜 굳이 이거를 폐차를 하려고 해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RWC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RWC 받을 때도 당연히 여기는 고쳐야 돼요라고 해서 돈을 또 들였어요. 거의 $1,000를 더 드리고 차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RWC 받았고 결국에는 팔았는데 그래서 그 차를 팔았을 때 보통은 이제 감가상각 다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득을 생각을 하고 차를 파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들어간 돈을 생각하면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받는 거는 제 양심이 안 따라줘서 제 정말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한 돈으로 그 차를 팔았고 사실 그 차를 팔 때도 이제 제가 두 번째 차를 샀던 메카닉 분을 통해서 이제 팔았는데 그 메카닉 분도 차를 보면서 생각보다 많이 고치셨는데요. 생각보다 돈 많이 들이셨는데요. 이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돈 들인 거에 비해서 팔겠다고 한 돈이 너무 적으니까 아씨, 이 돈 맞나? 이 돈 맞나? 더 불러야 되나 싶었는데 거기서 더 받는 거는 진짜 제 양심이 허락을 안 해서 그냥 그 돈 받고 팔았습니다. 그 돈 받고 팔았고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 그 차 고칠 수 있는 건 제가 다 고쳤던 것 같아요. 정말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정말 돈 많이 들였어요. 그래서 아무튼 제 애증의 첫 차. 보통 첫 차라고 하면은 막 애정 담겨서 다들 막 보내기 아까워하고 막 속상해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아, 저는 그런 거 전혀 1도 없었고 진짜 쿨하게 보내줬고 세상 쿨하게 보내줬고 그 차를 보면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전. 아무튼 그래서 제가 겪었던 중고차 딜러의 이 사기 아닌 사기 당한 썰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 얘기를 제 블로그에도 썼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사기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다른 중고차 한국인 중고차 딜러한테 사기당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보다 더 심한 분들도 있으셔서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속상했고
심지어 제가 그 앞전에 얘기했던 저한테 잘 부탁한다고 너랑 같은 직장으로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사지 말라고 때려 말리려고 했는데 이미 차를 사신 거죠. 근데 그분도 알고 보니까 차에 문제가 많았어요. 저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래서 그분도 막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당연히 그분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 계속 안 받고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그 차를 어떻게 뭐 폐차하셨는지 파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못 빼서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속상한 게 이게 다른 나라 사람이 그러면 그냥 아유 쟤네 나라는 다 저런가 봐 그냥 이러고 말면 되는데 이게 같은 나라 사람이 뒤통수를 치니까 그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저는 심지어 그래도 돈을 좀 갖고 온 워홀러였잖아요. 근데 막 20살, 21살 진짜 돈 200만 원, 300만 원 갖고 온 워홀러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 한 푼, 두 푼 모아서 겨우 중고차를 사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런 사람들 뒤통수를 친다? 진짜 너무한 거죠. 그렇게 야비하고 자기 양심 팔아서 돈을 벌고 싶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냥 눈 뜨고 코 베이지 않게 똥 잘 피해가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분 신고할 생각도 했었죠. 신고할 생각도 했었는데 여기 뭐 졸업생 비자, 학생 비자 아니면은 스폰 비자 아니면 심지어 영주권이 있는 사람도 막 집에 강도 들고 차 도난당하고 해서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잘 안 도와준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제 주변 지인분들이 겪은 일인데 하물며 그런 사람들도 잘 안 도와주는데 저 같은 일개 외노자가 경찰에 신고한다고 600불 못 받아서 신고한다고 도와주겠어요? 저는 그런 기대 안 했기 때문에 신고도 안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다른 워홀러 분들은 제발 저 같은 일 안 당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그 딜러는 정말 오래오래 유병장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남의 눈에 피눈물 흘려가게 하면서 돈 버는 거 진짜 잘못됐다 생각해요.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제발. 저한테 자기 딸도 있다고 그 두 딸 사진도 저한테 그렇게 보여주면서 하시던 분이 딸까지 있는 아버지면 그러지 말아셔야죠. 진짜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만약에 호주 와서 아니, 중고차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첫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딜러한테 사지 마세요. 딜러한테 진짜 제발 사지 마시고 마켓플레이스도 보면은 개인 거래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 프로필이나 이런 거 보면 중고차 딜러인 사람들 많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코워커를 보니까 그 친구는 앱으로 차를 샀더라고요. 근데 그 앱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 앱으로 산 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뭐 인슈런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좀 보장되는 진짜 오지가 운영하는 그런 앱이나 그런 스토어를 가시던가 아니면 오지나 진짜 여기서 오래 산 영주권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개인 간 거래를 하시던가 딜러는 절대 사지 마셔라. 꼭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의 거지 같은 중고차 스캠 썰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빌런은 뭐 마지막 빌런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의식주에서 주를 담당한 이제 집주인이랑 이제 한바탕 했던 썰인데요. 이분은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분이 아니신데 정말 여태까지 이사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그런 집주인은 정말 처음 겪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꼭 피하셔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다음 편에는 정말 나쁜
집주인 밸런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